자, 그럼 이어서 파트 2 보게 되면은 문제 해결력이 나오죠. 명제 추리, 사고력 나옵니다. 자, 명제 추리는 추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 우리가 이제 그 이론편에서는 뭘 봤었냐면 PQR로 푸는 것도 봤었고 즉해법 1번, 2번 그리고 즉해법 1번으로 풀이가 안 되는 것도 우리가 기가 막히게 풀었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라고 보면 예고를 했죠. 예고. 저기 문제편에 오시면 요 정원 3단 논법을 그냥 무조건 풀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원 3단 논법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명제 추리의 끝이란 책도 썼어요. 그래서 명제 추리의 끝판왕 종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논리학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칭, 후칭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주연, 부주연 이런 거 전혀 쓸모없는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 때는 자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형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걸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이론을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정원 3단 논법 정원 명제가 뭐였냐 이거죠. 정원 명제. 자, 정원 명제를 써보면 정원 명제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A는 B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A는 B다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A는 B다 이러는 것도 있고 모든 A는 B다. 보통 모든 A는 B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떤 A는 B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모든 A는 이런 뜻이에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참이죠. 이렇게 모든 A는 B인데 여기 A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B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해야 돼요. A가 B가 A를 포함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그죠? 현대 논리학에서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이 있긴 한데 거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건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했어요. 맞는 거죠, 이것도? 됩니다. 이런 건 안 되죠? 이건 B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가 B를 포함한다는 개념은 요거예요. 그런데 현대 논리학에서 자, 모든 A는 B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때 이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단 한 개라도 존재하느냐에 대한 여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A는 B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여기는 한 개 이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참고로 공집합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외계인은 숨을 쉰다. 이렇게 해볼게요. 모든 외계인은 숨을 쉬어요. 그럼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 여부를 모르죠. 그러니까 물론 뭐 알 수는 있겠지만 모든 외계인은 숨을 쉰다. 외계인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의 모든 와이프는 아름답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 결혼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성립하냐 이거죠. 전 결혼 안 했거든요. 그 모든 와이프는 아름답다. 일단 모든 와이프라는 단어 자체가 이상해. 왜냐 우리는 일부일처제니까 일부일처제잖아요. 그 모든이라는 말에 2명, 3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나는 와이프가 3명이야?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건 이상한 문구가 되죠. 근데 저한테 이런 말을 써도 맞냐 이거죠. 맞다 이거야. 결혼하지 않았어도 모든 와이프라는 건 공집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현대 논리학은 공집 모든이라는 표현에 반드시 원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해 갔나요? 근데 시험엔 이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로. 자, 그런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어떤 A는 B다 이거는 자, 어떤 A하고 B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한 개 이상은 반드시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요 어떤이란 단어는 한 개 이상이 겹치기 때문에 무조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 요거의 대우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B가 아닌 거는 A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B가 아닌 건 여기잖아요. A가 아닌 건 여기죠.
그러니까 A가 아닌 것이 B가 아닌 걸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성립합니다. 참고로 이 모든 문장은 대우가 성립해요. 얘는 대우가 성립하냐? 성립할 수가 없죠. 어떤 A가 아닌 것은 이러는 것인데 어떤 B가 아닌 거가 겹치냐? 겹치지 않을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우 문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참고로. 그렇죠? 이해 가셨나요? 자, 어떤 문장은 대우가 안 돼. 하지만 모든 문장은 대우가 가능해요. 대우도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일단 기초 이론이에요. 기초 이론. 자, 그럼 모든 A는 B다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시하고 두 개가 같을 수도 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기보다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통 표시해요. 그래야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A와 B는 이렇게 겹치는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알지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전제 찾기가 있고 결론 찾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과 전제가 있는데 보통 문제는 이런 거죠. 문장이 모든 A는 B다. 어떤 또는 모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문장이 주어져요. 그래서 1번에 전제가 있고 2번에 전제가 있으면 3번의 결론이 뭐냐? 라고 하는 결론을 찾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B는 뭐 C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결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결론에 이걸 주고서 전제가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첫 번째는 결론을 찾는 건데 결론 찾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결론 찾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정원 3단 논법의 논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A하고 B의 관계, B하고 C의 관계면 나머지 하나, 결론은 반드시 B가 없어지고 A와 C의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정답에 선지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뭔지 모르지만 A는 B고 B는 C다라고 하면 B는 없어지고 A와 C의 관계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B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소거하세요. 일단 소거하고 갑니다. 왜냐? 정원 3단 논법은 이걸 통해서 도출하는 값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요 두 개를 없앤 요거하고 요거 관계를 성립하게 만드는 게 정원 3단 논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제도 밑에 요게 있잖아요. 그럼 요 전제가 반드시 A하고 C의 관계가 나와야 돼. B는 겹치기 때문에. 이해 가셨죠? 자,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결론 찾기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제나 결론은 모든 것이 다 성립돼야지만이 참입니다. 한 개라도 어긋나면 성립할 수 없어요. 자, 볼게요. 모든 A는 B고 B는 C이다 하기 때문에 결론은 어쨌든 간 A와 C의 관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B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C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B를. 그죠? 그럼 이때 A와의 C의 관계를 설명할 때 모든 A는 C라고 할 수 있나요? C이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같더라도 같아요. A가 있고 B가 있고 뭐 C가 이렇게 되던 C가 이렇게 같던 A는 C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C가 A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A는 C라고 할 수 있나요? 맞죠? 두 개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C는 A라고 할 수 있나요? 있죠? 참고로 어떤은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순서를 바꿔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겹치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어떤 A는 C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C는 A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겹치는 게 있으니까. 말할 수 있나요? 셋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세 개가 다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넘어가 봅시다. 결론 찾기 2번. 자, 얘는 A와 관계가 있으니까 결론은 무조건 B하고 C의 관계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이 되든 모든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B는 C, 모든 C는 B. 이건 다른 거죠. 어떤 B는 C. 이거는 어떤 C는 B랑 같은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셋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정답은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 약간. 자, A하고 있어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된 거죠. 자, 모든 A는 C래요. 자, C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모든 B는 C라고 말할 수 있냐? 모든 C는 B라고 말할 수 있냐? 라는 건데 A가 C를 겹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물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관계. 그러니까 C는 A를 어느 순간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것도 C는 A는 C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는 그죠? 하지만 모든 C는 B다, 모든 B는 C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한계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C는 B냐, 이렇게 뭔가 겹치는 게 있냐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A를 포함하려면 안으로 감싸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답은 어떤 B는 C다, 어떤 C는 B다. 요 정도가 참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B와 C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봅니다. 얘는 일단 A가 있기 때문에 얘는 C하고 B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B냐, 그러니까 모든 CB, 모든 BC, 어떤 BC, 요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정답은. 그죠? 자, A가 있고 B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C가 있고 A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C가 이 안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C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C는 B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C가 여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은 말할 수 있나? 있죠. 어떤 C는 B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B는 C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3개입니다. 3개.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결론 찾기 4번 해볼게요.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어떤이 나왔습니다. 어떤. 자, 그럼 A하고 B가 없어지기 때문에 B하고 C의 관계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A하고 C가 이렇게 겹칩니다. 그죠? 겹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A하고 C가 물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겹쳐서. 그런데 이렇게 있는 경우를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C하고 B가 모든 관계가 성립해요? 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안에도 있고 밖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일단 안 돼요. 모두는 전부 다 안 된다. 그럼 어떤은 성립하냐 이거죠. 어떤은? C가 A를 들어가서 뭔가 만나려면 B하고 겹쳐야 되죠. 여기 겹치는 공간 있죠? 그러니까 어떤 B는 C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어떤 C는 B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겹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A가 C를 만나려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B가 겹치게 됩니다. 자, 예를 볼까요? B를 없애요. A와 C의 관계입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한 3번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연습을 해보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이걸 왜 하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저한테 도대체 이걸 왜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셨다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입틀막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이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정원 3단 논법은 30초 안에 해결이 됩니다. 자, A하고 C죠. 그럼 A하고 B가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B하고 C가 이런 관계라고 해봅시다. 어떤 B는 C예요. 그죠? 이거 이제 지우니까 잘 안 보이네요. 어떤 B는 C니까 당연히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C하고 B의 관계? 어떤 B는 C라고 할 수도 있죠. A하고 C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모든도 안 되고 어떤도 안 되죠. A하고 C가 겹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도 안 되고 어떤도 안 돼요. 왜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어떤 게 나오냐면 요거의 정답은 이런 거죠. 어떤 A는 C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건 정답이죠. 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A는 C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A는 C일 수 있다. 자, 모든 A는 C일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죠? 정답이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가능성 정도를 나타내줘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봅시다. 이제부터는
전제 찾기입니다. 자, 전제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게 이제 전제가 뭐가 되면 결론이 이렇게 도출됐냐? 처음에 이건 좀 어려워요. 자, 한번 볼게요. A는 B의 관계입니다. 자, 참고로 얘의 정답은 무조건 B하고 C의 관계만 정답이에요. 왜냐? A가 없어지기 때문에 B하고 C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없어져서 A하고 C 관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이 뭐냐? 자, 이렇게 성립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려면 일단 어떤 B하고 C가 이렇게 되면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모든 B는 C이다. 또는 모든 C는 B이다. C가 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모든 B는 C야. C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겠죠? 그럼 모든 A는 C라고 할 수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전제가 뭐가 돼야지만이 이게 성립해요? 모든 B는 C이다가 되면 이 결론이 성립합니다. 그죠? 이 경우는 A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뭐냐? 요거 B는 C이다가 정답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걸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전제는 뭐가 돼야 돼요? B가 없어져요. A와 C의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자, A가 이렇게 있죠? B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C는 B래요. 그러니까 C가 있고 B가 이렇게 포함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은 안 되겠죠. 일단 어떤 A는 C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 C하고 B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답을 모든 C는 B냐, 모든 A하고 C죠. 모든 A는 C냐, 모든 C는 A냐. 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요게 나와야 돼요. B가 C를 항상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근데 C가 A면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C는 B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C는 A다라는 성립되나요? 이거 성립되죠. 왜냐? A 안에 C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무조건 C를 포함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모든 C는 A다. 자,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모든 A는 C다 라고 정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모든 A는 C다만 정답이다 라고 설명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전제 찾기 3번. 자, 모든 A는 B다. 어떤 A는 C다니까 B하고 C의 관계가 나와야 되고요. 이게 잘 그려보시면 문제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자, A가 있고 B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론은 뭐냐? A하고 C가 이렇게 겹쳐야 되는 단계예요. 그죠? 자, 그러면 B하고 C가 어떤 관계일 때 얘가 무조건 하나라도 겹치냐? 라는 거죠.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되나요? 모든 B는 C이다. 이거 성립되나요? 성립하죠. 왜냐? 무조건 겹치잖아요. 그죠? B가 C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C가 B를 포함하고 있으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두 번째, 모든 C는 B이다. 라는 거죠. 이건 겹치나요? 안 겹칩니다. C가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C는 B인데 A하고 C가 겹치나요? 안 겹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자, 어떤 A는 C냐? 그러니까 어떤 B는 C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되나요? 어떤 B는 C냐? 이것도 안 되죠. 왜냐? 이렇게 겹치면 A하고 C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A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요거죠. 요거. 모든 B는 C이다. 그럼 무조건 한 개는 겹치기 때문에 정답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보다 모든 B는 C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성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림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전제찾기 네 번째. 이걸 잘해야 11가지를 잘해야 뒤에 있는 문제를 잘 풉니다. 어쨌든 간 뭐든지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해야 돼요. 자, 모든 A가 있고 B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떤 B는 C예요. 그럼 A와 C의 관계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B하고 C가 이렇게 겹치는 관계가 나오려면 A하고 C가 첫 번째, C가 A를 포함하는 관계.
이런 경우 있죠. C가 A를 포함하는 관계, C가 A를 포함하는 관계 다 성립하죠. 그죠? 자, 아까 모든 A는 C다. 그러면 무조건 B하고 겹치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성립합니다. 자, 모든 C는 A다. 성립하나요? B하고 C하고 겹치나요? C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무조건 B하고 C는 겹칩니다. 맞고. 자, 어떤 A는 C다도 겹치나요? 됩니다. 왜냐? 잘 보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C가 들어가서 A를 만나야죠. 그죠? 어떤 A는 C라는 관계는 뭔가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사이에서 B가 C하고 겹쳐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뭐예요?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셋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로 요 관계가 되면 요게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자, 5번째.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3번씩 해보라는 거예요. 자, 어떤 A는 B래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A는 C래요. 그럼 여기 이제 B하고 C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C는 B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C가 이렇게 들어가면 둘이 겹치나요? 안 겹치죠? 이건 안 됩니다. 자, 모든 B는 C다래요. 그럼 C가 이렇게 가야 되죠? C가,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겹쳐야 됩니다. 이건 되네요. 어떻게든지 돼요. 여기 중간에 겹치니까 두 개 겹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B는 C다. 이게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C가 이쪽에서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겹칠 수가 없죠. A하고 C가 겹치지 않아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 정답은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게 잘 나와요. 요런 케이스들이 좀 잘 나옵니다. 이해 가셨죠? 자, 마지막 6번째. 자, 어떤 A는 B다. 이런 관계예요. 자, 그런데 B하고 C가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 거죠. 겹치게 되려면 자, 일단 B가 없어지니까 A하고 C의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럼 모든 C는 A다. 그럼 C가 일로 들어가면 둘이 안 겹치죠? 땡. 자, 어떤 C는 A다. 이렇게 C가 이렇게 있으면 B하고 C가 안 겹치죠? 땡.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저 경우 모든 A는 C다. 자, 이 경우는 무조건 C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B하고 C가 겹치나요? 겹치죠. 얘는 성립합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잘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이제 한 3번 정도 그냥 세려 하세요. 한 번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음이 편해져. 왜냐? 자, 이제 전제 찾기, 결론 찾기 쭉 있어요. 이거 정의한 거야. 절대 암기해서는 안 돼요. 암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떤은 대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정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어떤 동물은 회사 이런 거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대우가 안 되니까. 이것도 대우가 아니죠. 자, 얘랑 같은 건 뭐든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죠? 이거 2개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어떤 회사원은 동물이다.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관계가 어떤 모든 이렇게 나왔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A하고 B, C하고 B니까 B가 없어져서 일단 A하고 C의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B가 나와 있는 이런 거는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제껴요 그냥 무조건.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떤 A는 B가 아니래요. 그리고 B는 C다. 그럼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두면 돼요. B가 아니다 자체를 하나의 요소로 놓는 거예요. B가 아니다. 그럼 얘는 바꿔봤자 B가 아니다 그대로잖아요. 근데 모든 자, C는 B다를 대요를 치면 어떻게 되죠? 나 B는 나 C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 B라는 요소 하나를 그냥 나 B로 놓는 거예요. 그냥 나 B로 놓자 이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얘는 이런 거죠. A하고 나 B가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not B가 있고
나씨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나씨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요 관계가 그 어떻게 되죠? 모든 A는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 A하고 나B가 없어지니까 나C와의 관계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A는 나C이다. 또는 모든 나C면 A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겹치게 되면 A하고 C하고 겹칠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한 개는 무조건 겹치죠. A와 나C가 한 개는 겹치기 때문에 어떤 A는 나C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부정문이 됐기 때문에 나씨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은 무조건 정답이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나씨와 A니까 어떤 나씨는 A다. 이건 되죠. 모든 나씨는 A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C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정답이 소거가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나씨로 바뀌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없어져. 그러니까 A와 나씨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긍정, 부정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우를 쳐도 이쪽이 C하고 나 A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우를 치면 그러니까 한쪽은 긍정, 한쪽은 부정이 돼야 돼요. 둘 다 긍정 땡. 둘 다 긍정 땡. 이거밖에 정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사실은. 이해 갔나요?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데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게 어려워요. 잘 볼게요. 산악회 스키장 이렇게 있죠. 스키장 평창이 있죠. 그럼 스키장이 없어져요. 그 정답은 산악회 평창이 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스키장이 들어가는 건 다 땡입니다. 스키장 땡, 스키장 땡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산악회하고 평창이니까 어떤이라는 문구에는 자, 부정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산악회원들은 평창에 갈 수도 있다. 있지 않으면 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모든 문장은 만약에 정답에서 둘 다 긍정, 둘 다 부정이 가능해요. 그죠? 대우를 치면.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가능하죠. 자, 요것도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가지 않으면 회원이 아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셋 다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산악회하고 스키장에 가니까 산악회가 이렇게 있고 스키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스키장은 평창에 있대요. 어떤 스키장은 평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평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쳐볼게요. 그럼 산악회하고 평창이가 겹쳐요? 겹치지 않죠? 그러니까 산악회와 평창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에요. 평창이가 근데 틀렸어요. 틀렸고 4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 수도 있다.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그죠? 이 결론 찾기 4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푼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물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서 그릴 풀 수 있는데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그려보면 되잖아요. 그럼 겹치지가 않죠? 겹치는 게 없다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4번을 볼게요. 자, 어린이는 판타지. 어린이는 코미디예요. 그럼 판타지와 자, 코미디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어린이 액션 영화 이런 건 정답이 될 수 없어. 이거는 완전히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어린이 코미디 땡, 코미디 어린이 땡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뭐 어린이는 판타지 코미디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요게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지 코미디가 둘 다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이.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어린이가 있고 판타지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태고 어린이는 코미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려면 이렇게 겹쳐야 되죠. 안에 겹치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가던 이렇게 들어가던 뭐 안에 들어가던 이렇게 들어가던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 뭐예요? 판타지와 코미디가 겹쳐야죠. 그죠? 그 얘기 뭐냐? 어린이 중에서 판타지와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어린이는 판타지 영화도 좋아하고 코미디 영화도 좋아하죠. 모든 어린이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살짝 겹치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가 여기 정답이 아니죠. 5번이죠. 코미디도 좋아한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는데 앞에서 나와 있던 11가지 전제의 결론 찾기를 꼭 한번 3번 정도 해보세요. 쉬었다가 5번부터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